네, 반갑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입니다. 지금 장재원 박사님, 한성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지금 또 이어서 저를 이어서 하신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비정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서서 이렇게 진짜 읍소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라든지 이준석, 하태경 이런 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뭐냐,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면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전혀 다른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87 체제 이후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타이틀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금 자유민주 선거 질서와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우리 애국 국민들의 각오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 선거라는 것이 이 공정성인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근데 투명한 선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산 자료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이 결여되고, 투명성이 결여가 되면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1조에 나와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성을 담보해서 선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기 시점에서 그 틈새를 이용한 국가 권력자들이 자행한 반민주적인 부정선거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원칙이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선거관리의 주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막가파식 조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가파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지사 선택해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한 것들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고발, 고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가파식 조직으로 선거 원칙을 교란, 그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국가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 질서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거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질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 비밀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과거에 지금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 투표의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한국의 특수성이 뭐냐, 한국에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가 부적절하게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의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달리 이렇게 조작을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그 선출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해서 총칼 없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유민주 질서, 그다음에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시키고 한순간에 이 체제를 바꿀 수가 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벌써 헌법 개정을 통한 그들의 실체를 보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거 계속 항상 얘기하는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거 접근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 그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외부의 적을 잘 군사력으로 억제해도 내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전환시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긴 그 틈새를 이용한 반민주 국가 권력 범죄다. 그리고 사전투표 시스템은 GS 공인 인정.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는 GS 공인 인정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 이 거짓말 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환경, 범용성이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서 그 GS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게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호응이 있으면 감사원이 움직여서 그 사전투표 시스템 그리고 그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한 전산적인 그런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쉽게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면은 쉽게 이게 조작이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인 인정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게 운영해서 선출된 국회 선출자들은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는 정치학에 얘기되는 것이 선거 독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 독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선거 독재,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 디지털 맹신이 부른 국가적 재앙이 부정선거로 이어진 초대형 사건이다.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알려지게 되면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우리가 전자선거 그리고 디지털 선거로 불리는 이런 선거들의 전형적인 걱정했던 사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선거의 익명성 그다음에 비밀성 원칙 훼손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에 베일에 쌓인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요. 자, 이 투철한 전문가의 진단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주권 행사입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시스템 인증 문제. 이게 왜 문제의 근원인데 왜 그러냐. 통합명부, 지금 적어놓은 1번 통합선거인명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 관리 시스템, 세 번째, 개표 관리 시스템, 네 번째, 검증인데, 이게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깜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소프트웨어 GS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것을 지난 21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범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죄 세력들은 우리가 발본색원에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관리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대국민 사기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예, 깜깜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통합명부 시스템 아까 방금 얘기했고요. GS 인증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원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감사원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감사 정보로 디지털 감사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는 능력이 경찰이라든지 검찰보다 더 우수한
재능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감사 정보로 제공됐다는 말은 언제든지 지금 감사 중인데요. 감사를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감사 정보라는 것이 제가 신청해서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들여다볼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사비리의 끝판왕 그리고 헌법기관이 아닌 가족기관이다. 이런 말을 그냥 그 감사원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정 능력도 상실했고, 그리고 막가파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권위적인 이 집단이 되어버린 중앙선관위,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이런 그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접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로그 파일에 그 누가 특정인이 특정 후보를 찍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런 것은 민감한 정보로 보고 있고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그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힘이 약해서 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소프트웨어, 이 로그 파일을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외쳐주면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또 국가가 기관 GS 인증을 받지 않았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GS 인증 기관의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뒷부분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사전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투표지에 발급된 일련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왜?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산기록의 열람의 필요성, 당위성이 지금 이제 지금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거는 또 제가 다음 순서에 계속 이어지는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부정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거는 또다시 강조하지만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안동데일리에 이미 기사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4.15 총선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GS 품질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송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파만파. 이게 작년 4월 28일 기사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국가기관인 소프트웨어 담당 연구원, 책임 연구원이에요. 이분이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은 GS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이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드려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기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GS 인증 담당자는 갑자기 이런 유형의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GS 인증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법조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거부할 수 GS 인증을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받을 필요가 없다. 독자적인 환경이고 범용성이 없는 거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의성 여부와 공모자 또는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죠. 이거는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세력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 세력이거나 반국가 세력 그리고 반민주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GS 인증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 이거는 우리 장재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앙선관위 정보운영과의 선거정보 1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계장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 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GS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로그 파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서도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GS 인증 담당자들은 그 문구는 선관위는 뭐 이렇게 독자적인 환경이고 범용성이 없다라고 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독자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의 이런 것은 과거에는 오래전에 그럴 때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조차도 하나의 회사에서 쓰는 그룹웨어조차도 G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하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받고 싶다고 의뢰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투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죠. 투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너무나도 범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공공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소프트웨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기관 그리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리고 GS 인증 담당자는 선관위에서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그런 유형의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죠. 웬만해서는 사행성 소프트웨어라든지 도박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외되기 힘들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GS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는 이제 이 GS 인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전 투표 발급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참 이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노코멘트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선관위 내부에도 그리고 이렇게 인증기관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계신다는 것에서 제가 희망을 대한민국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 GS 인증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남으로써 4.15 총선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면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비롯한 국회, 모든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입니다. 국회, 정치권, 감사원 등으로 불똥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감사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감사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관련 부서의 감사 정보로서 보고가 됐다. 또 이것도 안동데일리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관련 부서의 감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언제든지 감사원에 의한 감사의 가능성이 열려 향후 감사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게 감사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검찰보다 더 우수하게 이런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이 불법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산 낭비를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엉터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사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접수되면 4.15 총선 선거 소송 판결문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넘는 그런 탑보 상태였던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사전투표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2024년 총선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요번에 그 감사원에서 지금은 인사 문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열의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단결된 모습 그리고 큰 울림이 있다면 감사원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것이 이제 감사원의 이제 회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귀하께서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 제목을 그 검토한 결과 그리고 유선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귀하께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시 감사 정보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취록이 있는데요. 녹취록을 공개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그리고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이 바로 나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독 특정 기사로서요. 2022년 9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온 기사인데 아무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보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다. 왜 그러냐? 오른쪽 질의 내용 네모 박스를 읽어볼게요. 질의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교학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약 통합 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투표지에 발급된 일련 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로그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 투표지 일련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힘이 없죠. 독립기구이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것은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기록을 열람해야 되는 당위성의 첫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이것도 전산기록 열람의 당위성을 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춘천시 동래면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춘천시 동래면이 보시면 2일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한 세트당 투표자 수가 나와 있는데 224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발급 시스템이 관내인데요. 관내. 이 보시면은 동래면에 관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발급기라고 얘기하면 되죠. 거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 한 대를 가지고 했는데 2일차에서 2243명이 투표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초단위로 이제 1인당 투표한 초단위로 바꾸면은 19.25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50초 이상이 걸리는데 19.25초. 그리고 이 전체 도표는 30초 이하가 소요된 사전 투표의 사례를 이렇게 쭉 든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9.25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선거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선거관리과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공문서 이 춘천시 동래면에 있는 사전 투표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투입된 장비들 대수, 그 다음에 여기에 랭카드라든지 여기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참관인,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사무원들을 통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공문서나 이런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이제 관내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대수가 한 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9.25초가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거관리과에 물어보고 이제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기록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랬더니 전산기록에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 두 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문서와 사전투표록, 우리가 이 전산기록 보기 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록물들 아닙니까? 공문서입니다. 근데 공문서는 지금 한 대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전산기록에 두 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산기록을 열람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전산기록을 조작했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부산 남구 문현 삼동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또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 부산 남구 문현 삼동을 보니까 발급 시스템이 여기는 관내도 그렇고 관내도 그렇고 한 대 한 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뭐 옮기지도 못하고 뭐 한 대를 뭐 관내 거를 뭐 사실상 그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은 관내 거를 관내로, 관내 거를 관내로 옮길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 부산 남구 문현 삼동은 한 대 한 대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일차, 똑같이 2일차인데요. 여기 보면 한 대로 1,51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860명 정도밖에 투표를 못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1,510명,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초 단위로 바꾸면 28.6초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그림, 이미지 파일을 좀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 보시면 이제 본인 확인기, 본인 확인기, 그 다음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는데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또,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이 코로나 전국입니다. 코로나 전국. 코로나 전국에서 거리 띄우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장갑 끼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어쨌든 사전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 확인기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명부 단말기가 노트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전송이 되면서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약 25초 또는 30초가 걸립니다. 요게.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하는 시간이 최소 20초. 그럼 50초가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2일차처럼 28.6초가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그러는데, 본인 확인기나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가 이게 전부 우수한 회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차율, 공표율이 있어봐야 얼마 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50초 정도 난다고 했는데, 요것보다 나봐야 58초, 7초겠죠. 48초, 7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 해명해야 된다. 그래서 전산 기록 열람의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2020년 4.15 총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였느냐?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느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것이, 그게 어느 누가 얘기해서 우리 중앙선관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곧 그 지역의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검열이 위원들이 다 도장을 찍었고 위원장이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원장과 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3항에 따라서 이게 지금 비례대표니까요. 정당별 투표지 자수를 세어서 확인하고 틀림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도장을 찍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한 행위는 뭐냐? 결과가 이미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법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4,674명이 투표했는데 개표장에서 4,684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인 규명을 했다, 안 했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원인 규명을 하게 돼 있죠. 10장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인 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장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관위 위원들이나 특히 위원장이 잘못한 거는 뭐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공직선거법 249조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그러니까 원인 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지 아시죠? QR코드가 있는 용지 말이죠. 투표용지. 자, 그것이 10장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장이 임성실 부장판사인데요.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대전지법에 가 있습니다. 대전지법의 임성실 부장판사는 판사라면 양심에 걸림낌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안 한 그런 그 아주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한 것은 여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전주시 완산구 직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입이 있었다라든지 원인 규명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국가공무원법 여기 보시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그 다음에 57조 복종의무, 그 다음에 63조 품위유지 의무로 공무원은 이제 징계사유, 파면사유까지 되죠. 여기 계시는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말 한다 그래가지고 요 아까 세 가지를 걸어가지고 파면시켰습니다. 맞죠, 우리 위원장님?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중앙선관위 조규용 선거 1과장 현재 이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금 특정인을 얘기를 제가 하지 않는데 선거 1과장 조규용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재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성씨도 참 좋습니다. 조규영 이 사람, 그다음에 선거국장 김판석, 선거 2과장 유은옥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처벌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게 혼입됐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송이 작년에 소송이 끝이 나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으면서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 한국의 부정선거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부패하고 반민주적이며 권위적인 거대 국가 공권력 카르텔과의 싸움이라고 판단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을 깨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의 적과 아무리 잘 대처하더라도 내부의 적으로 인한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역사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성숙되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적극적인 국민들이 해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저와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가 내부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공권력과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섯째,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제 필요할 때다.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지 그 기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 있다. 역사적인 심판대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강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 큰 틀에서 좌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곱 번째,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반헌법, 반민주, 반국가, 불순 세력들을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오늘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